삶의 어떤 모퉁이를 돌면 예기치 않은 풍경이 펼쳐지는 것일까? 한지우는 38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견고한 설계도처럼 반듯해야 했고 감정의 곡선은 최대한 배제된 채 이성의 직선만이 허용되는 듯했다. 그러나 스산한 늦가을 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 사이를 휘젓고 다니던 그날 지우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낡았지만 정감 있는 연립주택의 창가에 기대 앉아 지우는 희뿌연 서울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며칠째 이어지는 가을비는 그녀의 마음처럼 축축하고 무거웠다. 한때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했던 건축 디자이너. 하지만 몇 년 전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참여했던 도심의 한 복합 문화공간 설계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사건은 지우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자부심, 명예, 그리고 사랑했던 연인까지. 그 후로 그녀는 현장을 떠나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강의실의 분필 가루와 학생들의 젊은 열기 속에서도 그녀는 늘 섬처럼 외로웠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속 한기는 가실 줄 몰랐다. 그때 익숙한 벨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대학 시절 은사인 윤 교수였다. 지우야, 잘 지내니?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꾸나. 윤 교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약속 장소는 공교롭게도 그녀의 트라우마가 시작된 그 건물 근처의 카페였다. 지우는 순간 망설였다. 그곳은 애써 외면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도 없었다. 어쩌면 이젠 그 과거와 마주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스쳤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지우는 문제의 건물 앞에 섰다. 비에 젖은 회색빛 건물은 여전히 위압적이었고 그 앞에 선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듯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다.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세상이 빙글 돌았다. 짧은 신음과 함께 지우의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주변의 소음과 빗소리가 멀어지며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방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수정처럼 맑고 향긋했다. 마치 한국의 고궁 후원을 거닐고 있는 듯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꿈결 같은 풍경이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빛과 소리가 어우러진 듯한 형체가 나타났다. 성별도 나이도 가늠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편안함과 따스함이 느껴졌다. 존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한지우님,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랑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마치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은은한 악기 소리 같기도 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아랑의 뒤를 따랐다. 아랑은 지우를 데리고 빛나는 강가로 노래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숲으로 그리고 사계절의 꽃이 한데 어우러져 피어있는 신비로운 언덕으로 안내했다. 지우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 나무, 꽃, 새, 심지어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살아 숨쉬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모든 것이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듯했고 조건 없는 사랑의 에너지가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었다. 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감사와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들,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들이 봄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연민과 깊은 이해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한때는 세상을 향해 나를 세웠던 그녀의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고 있었다. 다음으로 아랑은 지우를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설계에 참여했던 사고가 났던 그 건물의 잔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심장이 조여오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랑은 지우의 손을 잡고 그 폐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지우는 슬픔에 잠겨 홀로 울고 있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아랑은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바라보았고 지우는 천천히 과거의 자신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었어.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 순간 돌아가신 할머니의 환영이 나타났다. 늘 지혜롭고 따뜻했던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애썼다, 우리 강아지. 이제 다 괜찮을 게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우에게 깊은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자기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비로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깊은 치유와 깨달음의 시간을 보낸 지우에게 아랑이 말했다. 한지우님,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얻은 빛을 세상과 나누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곳의 영원한 평화 속에 머물고 싶다는 강한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아랑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알 수 없는 사명감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랑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맙습니다, 아랑님.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아랑과의 작별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지우의 몸은 다시 강렬한 빛과 함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마치 아주 길고 깊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그녀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하얀 병원 천장이었고 곧이어 자신을 다급하게 부르는 친구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정신이 좀 들어? 괜찮아? 혜진의 얼굴은 눈물과 걱정으로 얼룩져 있었다. 주변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모습도 보였다. 극심한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하고 머리는 맑았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고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깔이 이전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다가왔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각의 문이 활짝 열린 듯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지우는 며칠 후 퇴원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세상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길가의 작은 들꽃,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 한 조각, 바람에 실려오는 커피 향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에서 전에 없던 아름다움과 감사를 발견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다. 가시 돋쳤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따뜻한 미소를 건넬 줄 알게 되었다.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온화함과 잔잔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퇴원 후 지우는 가장 먼저 혜진에게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던 혜진이었지만 지우의 진지한 눈빛과 변화된 모습 앞에서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다.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했구나, 지우야. 어쩌면 그건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몰라. 혜진의 따뜻한 지지는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윤 교수를 찾아갔다. 윤 교수는 몰라보게 밝아진 지우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우는 자신의 임사 체험과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윤 교수는 찻잔을 든 채 한동안 말없이 지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이해와 격려의 눈빛으로 말했다. 지우야, 네가 겪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너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면 의미 있는 경험이었을 게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네가 그 경험을 어떻게 삶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겠지. 윤 교수는 지우가 다시 건축 디자인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말에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라며 현실적인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가장 어려운 숙제는 과거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당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동료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진심은 통했고 그녀는 마침내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옛 연인에게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이나 미련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안부를 묻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아픔까지도 그렇게 흘려보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서울 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윤 교수의 추천으로 작은 공공쉼터 설계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예전처럼 화려한 명성이나 상업적인 성공을 젓는 대신 사람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위안, 그리고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설계도에는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이 많았고 인공적인 조명보다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공모전 준비는 고되고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지우는 더 이상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아랑이 전해주었던 우주적인 사랑과 빛의 메시지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랑으로 채워가렴. 내 안의 빛을 세상과 나누렴. 그 목소리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이자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따뜻한 위로였다.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이 설계한 쉼터의 모형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감이나 공허함 대신 잔잔한 미소와 함께 세상에 대한 깊은 신뢰와 희망이 어려 있었다. 삶이라는 여정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수수께끼와 같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떤 풍경이 펼쳐지든 그 안에서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며 자신의 빛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용기가 그녀에게는 있었으니까. 지우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영성에 대한 작은 속삭임이자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한 송이 희망의 꽃과 같았다.